2025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장치를 함께 깔았습니다. 약 160조 원 규모의 자금,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주식도 부동산도 기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 규제가 뭔지, 그리고 이번 규제 완화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BIS 비율이라는 규제 기준입니다. 은행은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각 자산의 노출액의 위험가중치, 즉 RW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국제 바젤 기준에 따라 최소 8%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BIS 비율을 지키려면 자산 구성이나 대출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의 최소값, 그러니까 하한선이 15%에서 20%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이제는 더 많은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면 BIS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 비율이 떨어지면 다시 규제 기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선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변화로 인해 은행권 전체의 주담대 여력이 약 27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400%였던 주식 RW가 앞으로는 250%로 내려갑니다.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면 같은 노출액이라도 BIS 비율 계산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식이 차지하던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자산이나 대출을 더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융위는 이 조치로 인해 은행 전체의 위험 가중자산 RWA 여력이 약 32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력을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할 경우 RW 20% 기준으로 약 160조 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기업 대출은 RW가 43%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 74조 원 정도의 여력이 생깁니다. 즉 주담대 규제로 줄어드는 27조 원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전체 대출 가능성이 넓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유동성을 더 푸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 여력을 기업 대출로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면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쏠릴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조이고 주식 규제는 풀어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여력을 키운 구조입니다. 내년부터 이 여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